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민 것 가짜. 이와 비슷한 말로는 짝퉁, 위조, 위조품, 위작, 거짓, 모사, 사기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가짜는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얼굴로 진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매일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일 수도 있고, 우리를 돋보이게 해주는 고급품일 수도 있으며, 밥상 위에 올라오는 식재료가 될 수도 있죠. 너무도 진짜 같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가짜를 구분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속수무책 이대로 속으며 속은 것도 모른 채 지내야 하는 걸까요? 세상을 속이는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지금부터 찬찬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관세청에선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연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 제품들을 분류한 건데요. 적발된 품목을 살펴보면 시계류, 의류직물, 그리고 가방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아그라류, 기계류, 자파 등이 뒤를 잇고 있죠. 이러한 가짜 제품들이 중국, 홍콩, 필리핀 등 전 세계에서 제조돼 우리나라로 반입되고 있다는 걸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지금 지재권 침해 사범 적발 건수는 작년 기준 2016년 기준으로 총 70건에 금액은 1,370억 정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세청에서 도입한 최신 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색 장비, 그리고 엑스레이 투시 직원들의 숙련된 기술, 또 직접 검사를 하는 그 검사 직원들의 적발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이 짝퉁 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조품 밀반입 및 유통은 여전히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뛰는 이 위에 나는 이가 있는 법.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첨단 기기의 도입인데요. 이젠 과학기술 대 위조품과의 대결입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 은행. 이곳엔 특별한 부서가 존재하는데요. 위변조 대응센터. 바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선 무려 45종의 국내외 화폐 속에서 위변조 여부를 찾아낸다고 하는데요. 위조 기술 분야의 정점에 서 있는 위조 지폐. 각종 첨단 기기들과 전문가들의 손길 속에서 지폐들이 심상치 않게 오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위폐가 실제로 국내에서 유통된다는 사실이 실감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를 구별할 수 있는 걸까요? 하루의 감정량은 약 7만 매 정도 1인당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5매 정도 위폐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폐 감정 업무는 1차적으로 기계가 감별을 하고요. 그리고 감별기에 걸린 것을 확대경이나 분석기를 통해서 감별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전문가가 위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폐 감별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기기 감별입니다. 커다란 지폐 개수기처럼 생긴 이 기기는 위폐 정밀 검사기인데요. 기기 내부로 들어간 지폐는 몇 가지 단계를 통과하며 빠르게 위폐와 진폐로 분리됩니다. 간단히 처리되는 듯 보이지만 기기 속에선 여러 가지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자외선, 적외선, 그리고 자성 반응을 통해 지폐의 위변조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외에도 지폐의 인장 강도, 기울기에 따라 색이 변하는 잉크 사용 여부 등을 센서 반응을 통해 점검하는데요. 위패의 경우 이러한 특수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구분이 되는 것이죠. 위쪽에 리젝이 나는데요. 이 위쪽에 떨어지는 돈은 기계가 위패로 인식을 하거나 그리고 인식을 못한 지폐가 위쪽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감별기가 감별을 하고요. 그리고 떨어진 돈은 전문가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감별 단계에서 위패로 의심되는 지폐는 2차 감별에 들어가는데요. 확대경 분석 단계입니다. 확대경을 통해 본 지폐엔 평소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아주 미세한 차이라도 위패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원이 손에 든 위안화를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두 장의 위안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지폐에선 글자가 흐릿하게 나타납니다. 위패의 흔적이죠. 자, 이번엔 10,000원짜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위패일까요? 10,000원짜리 신권에는 이렇게 세종대왕 옥깃에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자모가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나오는 반면에 위패 같은 경우는 글자를 확인을 할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다 깨져서 나오고요. 차이가 좀 납니다. 진폐하고. 그리고 10,000원권 속에 깃든 위조 방지 기술. 여러분도 몇 가지 알고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폐를 빛에 비춰봤을 때 왼쪽 흰 공간에 세종대왕의 모습이 반대로 드러나는 숨은 그림입니다. 용지의 두께의 차이를 둬 명암을 만든 것이죠. 태극 문양을 통해서도 위패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폐 앞면에 문양의 절반이 인쇄되어 있고 뒷면엔 나머지 절반이 인쇄되어 있어 빛에 비춰보면 하나의 태극 문양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분은 위패에선 찾아볼 수가 없죠. 일단 진폐와 위패는 인쇄 방법이 좀 다릅니다. 달라서 그 인쇄의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거고요. 정교한 그 진폐 같은 경우는 요판 인쇄를 적용을 해서 정교하게 미세 문자가 보이는 반면에 위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프셋 일반 그 상업용 인쇄기로 인쇄를 해서 진폐에 비해서 정교함이 많이 떨어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미화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진짜 화폐의 제작 과정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데요. 이러한 초정밀 위패를 슈퍼노트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이 슈퍼노트로 인해 2013년 역사상 4번째로 100달러권의 화폐 도안을 바꿨죠. 이쯤에서 슈퍼노트를 감별하는 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위패 감별 3번째 단계인 초정밀 광학 장치를 이용해 슈퍼노트를 확인하는 과정. 슈퍼노트는 보통 위패에서 드러나는 인쇄 상태의 결함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폐와 똑같은 화폐 용지에 요판 인쇄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죠. 일련 번호뿐만 아니라 미세 문자, 기울기에 따른 컬러 변화, 숨은 그림까지 똑같이 구현해낸 슈퍼노트. 하지만 아무리 정교하게 제작된 위패라도 반드시 허점이 존재합니다. 슈퍼노트는 자외선이나 적외선 반응의 그 특수 잉크도 진폐와 동일하게 사용을 했고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진폐와 미세한 그 인쇄 부분인데요. 미세한 인쇄 불일치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첨단 장비들의 각종 검사 단계를 손쉽게 통과하는 슈퍼노트. 결국 슈퍼노트의 미세한 차이를 골라내는 건 사람의 눈입니다. 확대한 지폐 문양을 진폐와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주 자세히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슈퍼노트급이 아닌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패들은 대부분 빛을 통해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유가 증권에는 자외선에 반응하는 형광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요소를 패턴 형태로 섞어놓기 때문에 위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적외선을 비춰볼까요? 진폐라면 적외선에 반응하는 부분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적외선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패가 틀림없는 것이죠. 그림자로도 위패를 찾을 수 있는데요. 지폐의 측면에서 빛을 비춰보면 염료를 입힌 진폐에는 돌출된 부분과 함께 그림자가 생깁니다. 대량 찍어낸 위패는 그림자 대신 눌린 자국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조 지폐의 유통을 막기 위해 각종 첨단 장비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 그만큼 위조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데요. 언뜻 보면 위패 제조 기술과 위패 감별 기술의 대결 같지만 결국 가짜 화폐를 만들고자 한 사람의 욕심과 기술을 활용해 가짜 화폐를 찾아내는 사람의 능력 대결입니다. 그리고 가짜 돈의 활보를 조금이나마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우리 화폐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가짜를 가려내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기술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 화면 속 빼곡히 들어찬 프로그래밍 언어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을 간혹 멈추며 전선으로 연결된 장치를 확인하는데요. 아마도 연구원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 장치 속에 우리가 찾는 기술이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든 기기는 휴대용 분광기라고 해서 그 물질의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색,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까지 다 포함해서 분석하는 기기입니다. 가시광선 쪽에서는 색 중심의 어떤 성질을 저희가 이해하게 되고요. 적외선 쪽에서는 물질의 어떤 재질이라든가 재질 이외의 다양한 특징들의 정보를 얻어서 이 두 가지 정보를 모두 조합해서 물질의 특징을 잡아내는 그런 IoT 휴대용 그런 시스템입니다. 식재료의 신선도나 의약품의 진위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분광기. 근적외선을 이용해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시선을 끄는 이 장치의 기능은 의약품의 진위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약품의 경우 진짜인지 가짜인지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난해 기준 3년간 관세청에서 적발한 위조 물품 중 금액, 수량면에선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가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적발된 건수는 800여 건으로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무려 1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데요. 위조된 약품은 진짜 행사를 하며 우리 주변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짜 약품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곳 연구진이 개발한 휴대용 분광기의 경우 즉석에서 감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알약에 기기를 대고 빛을 쪼이면 10초 이내에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광기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인 반사 분광기라는 게 있습니다. Diffusion Reflective Spectroscopy라고 영어로 말을 하고요. 이제 빛을 표면에 때려서 이제 표면에 있는 그런 단순한 반사뿐만 아니라 이제 표면 밑부분에 있는 것도 이제 반사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사가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고요. 그 표면에서 반사될 때 단순히 색깔만 반사되는 게 아니라 물질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는 근적외선 영역도 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진짜 약품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데이터화하고 가짜 약품의 스펙트럼 차이를 인식해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원리. 연구진은 현재까지 약 70여 개의 의약품에 대한 구별 기능을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모든 약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보다는 휴대가 가능하다는 기기의 장점을 살려 사용자 정보를 빅데이터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작아진다는 것의 장점은 사람들이 늘 들고 다닌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광기라는 시스템이 그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없고 접근성이 한정되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도 한정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정말 작아지고 이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언제나 들고 다닐 수 있고 이제 지금 생각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뭐 단순히 약 정도인데 이게 점점 더 많은 그런 알고리즘이 개발돼서 이제 내가 온라인 쇼핑할 때도 이걸 꼭 해야 되는 이런 제품으로 될 수 있다면은 이제 그 성장성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보석감정원. 하얀 가운을 입은 감정사들이 숨죽여 작업에 임하고 있는 풍경은 여느 연구실과 다르지 않은데요. 제작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보석이 아닌 각종 장비들입니다. 이 기기들을 통해 보석의 진품 여부와 가치가 결정될 텐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4천여 종의 광물 중 단 50여 종에게만 부여되는 이름. 보석은 그 희귀성만큼 아름다움과 부의 상징이 되고 있죠.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 반짝이는 물건들 중에는 분명 가짜가 존재합니다. 천연보석 외에도 합성보석과 또 처리보석, 모조석들이 또 존재합니다. 합성보석이나 처리보석은 겉보기에는 천연보석과 유사하지만 그 가치는 훨씬 낮기 때문에 천연보석을 합성보석과 처리보석과 구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또 특히 이제 보석 같은 물질들은 가치가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감별을 통해서 천연보석을 합성보석이나 처리보석과 구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보석의 세계에선 진짜와 가짜 외에도 처리석과 합성석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는데요. 이를 구분해 보석의 성분과 세공 방법에 따라 가치를 매기는 감정, 진품과 모조품의 진위를 판별하는 감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안으로 다 똑같아 보이는 이 다이아몬드들 중 진짜 천연 다이아몬드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중엔 외관상 다이아몬드와 매우 흡사한 모조석, 큐빅 지르코니아도 있고 탄화 규소로 이루어진 인조 다이아몬드, 모이사나이트도 있습니다. 광채만 보면 천연석과 비슷한 모조석이죠. 모조석, 합성석, 그리고 천연석. 이들의 차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모조석은
현미경 분석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조석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큐빅 지르코니아하고 모이사나이트 두 가지가 있는데 큐빅 이 둘 다 다이아몬드보다 경도가 낮기 때문에 표면에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의 이런 파빌리온 이 커팅한 면을 따라서 이런 마모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모이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펫싯에 다이아몬드가 연마된 그 커팅 면에 이 더블링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선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탄소로만 구성된 유일한 보석 다이아몬드는 모스 경도 기준 가장 높은 값을 갖기 때문에 그만큼 커팅면이 매우 깔끔합니다. 모조석의 경우 다이아몬드의 경도에 한참 미치지 못해 모서리면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소 7천만 년 이상 동안 지각 속에 묻혀있던 천연 다이아몬드엔 내포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내포물은 광물을 품거나 결을 따라 밀려난 흔적으로 다이아몬드 속에 갇힌 기체나 액체가 아닌 아주 미세한 고체 광물입니다. 오히려 모조석에선 내포물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이번엔 적외선 분광기에 스톤을 넣어봤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만의 특징을 모조석과 비교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적외선을 스톤에 쪼이자 물질 고유의 파장에 대한 적외선 투과율이 스펙트럼으로 나타납니다. 적외선을 이용해서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모조석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보시는 빨간색 스펙트럼이 다이아몬드의 스펙트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4000에서 1500 사이에 이렇게 둥근 형태의 이런 산 모양의 그런 형태가 있는데요. 이것이 다이아몬드 특유의 그런 지문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모든 다이아몬드에서 나타나는 그 다이아몬드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1500에서 4000까지의 흡수가 없는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천연석과 모조석의 차이를 살펴봤으니 이제 합성석 차례인데요. 합성석은 화학적 성분과 구조가 천연석과 동일하며 겉보기, 경도, 굴절률과 같은 성질 또한 같습니다. 탄생 배경만 다를 뿐 모든 성질이 같은 천연석과 합성석은 자외선으로 감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외선을 비추자 푸른 빛을 내는 스톤. 이건 천연석일까요? 합성석일까요? 천연 다이아몬드에서는 일반적으로 파란색 형광을 나타나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미줄 형태의 어떤 이런 거미줄이 막 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성장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외선 아래 이 녹색 빛을 내는 스톤이 합성석일 텐데요. 진공 상태에서 탄화수소 가스를 분해해 방막 형태로 형성시킨 CVD 합성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오묘한 색을 발하는 이 스톤은 또 다른 종류의 합성석입니다. 천연석이 형성되는 고온 고압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성해 만든다고 하네요. 같은 원자 구조를 가진 다이아몬드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보다 정교해지는 다이아몬드 합성 기술에 발맞춰 전문가들의 비파괴 분석 기기 속엔 첨단 기술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과학기술로 부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감정원을 찾았습니다. 어떠한 특징적인 요소를 분석하고 진위를 판정하는 일을 감정이라고 한다면 감정의 대상은 그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상 주고받는 계약서나 증명서, 그리고 아무 의심 없이 읽고 쓰고 주고받는 일련의 서류 속에도
참과 거짓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첨단 기술을 통해 문서의 거짓된 정보를 파악하는 일. 이곳에서 감정하는 대상은 바로 문서입니다. 문서 감정이란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필적이나 날인되어 있는 인형, 또 지문 이 등을 서로 같은지 틀린지를 비교 감정해서 판단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서 감정은 문서에 기재된 구성 요소들의 크기나 모양, 두께, 연결 상태 등의 정보를 토대로 원본과 다른 물리적 특성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진위 감별의 핵심은 바로 분광 비교 측정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글자에 쏘아보낸 광원의 파장에 따라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잉크의 변화를 관찰하는 원리인데요. 자외선, 적외선, 고광도 가시광선 등을 문서의 여러 각도로 비춰보면 잉크 속 성분이 분광빛을 반사하게 되고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요소를 통해 위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글자와 달리 유독 진하게 빛나는 단어, 이는 곧 문서가 위조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서 감정 장비인 VSC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VSC 장비는 이 빛을 스펙트럼화해서 UV에서부터 적외선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쪼개서 각 필기구 잉크가 각 파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반응 정도를 보고 가필 여부나 문서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 사건은 분광 비교 측정 기술을 통한 진위 감별법,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작성 일자 부분을 언뜻 보기에 진짜와 다름없어 보이는 수표. 대상 부분의 표면을 관찰한 사진인데, 필기의 형태가 곧게 작성된 모양으로는 금액 부분과 위조 수표라는 단서를 찾기 어렵습니다. 작성 일자의 월일 부분은 필기구 잉크가 굵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한가지로 여기에 파장이 다른 광원을 비추자 비로소 다른 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금액 부분의 배경에 나타나야 할 미세 문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배경색이 어떤 약물이나 어떤 물리적인 작용에 의해서 이 미세 문자의 어떤 특정 부분이 이렇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작용에 의해 변형된 위조 문서는 생각보다 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원본에서는 찾을 수 없는 무늬가 글자 주변에 일그러져 나타나거나 진짜라면 없어야 할 지문의 흔적도 분광 앞에선 속수무책, 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이 얘기는 어떤 약물이나 어떤 액체가 묻은 손으로 이 서류를 만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어떤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진위를 증명할 수 있는 단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한 문서에서 어딘가 달라 보이는 필체가 눈에 띈다면 위조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직접 손으로 쓴 글씨는 작성자의 자획 구성이나 필순, 압력 등 필적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쓰여졌는지 확인한다면 가짜 문서의 덜미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장은 어떨까요? 날인된 인형도 필적과 마찬가지로 찍은 사람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도장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도 사용한 인주 성분, 날인 방향, 그리고 가해진 압력이 다르면 연결 부분이 매끄럽지 않고 특정 위치에 울퉁불퉁한 굴곡이 생기는 등 원본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 변조된 위조 문서. 진짜 문서가 존재하는 한 위조 문서 속 거짓된 정보는 필적, 지문, 인형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허위의 존재는
오랜 시간 탄탄히 실력을 다듬어온 감정사들의 노력으로 점차 사라지게 되겠죠. 그 위조 문서나 각종 문서에서 감정은 결국은 위조해 놓은 문서에서 나타나는 허점을 이 감정하는 사람들이 찾아서 판단을 함으로써 이제 위조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런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뭐 각종 첨단 장비라든가 그거를 감정하는 사람들의 이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속적인 어떤 반복 교육과 또 어려운 경우에는 또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뭐 공동 감당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송도동에 위치한 영상분석연구소. 이곳에선 영상과 이미지 속에 숨겨진 정보를 분석해 특정 사건의 진위를 판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건의 정황 또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인 영상감정.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선 다양한 영상 처리 기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영상 감정은 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뭐 화질 개선이라든지 뭐 위변조라든지 계측이라든지 뭐 3D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영상 속에서 숨겨져 있는 진실들을 찾는 것을 영상 감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와 사고 경위를 고스란히 기록하는 차량용 블랙박스. 보안과 방법 현장에 사용되거나 범죄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는 폐쇄회로 등 영상 장치에 담긴 정보는 어떤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주요 단서가 되지만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대상의 움직임 때문에 눈으로 식별하기 힘든 방해 요소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피사체를 정확히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영상 처리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영상을 보다 선명한 화질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영상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무엇보다 흔들림 현상일 겁니다. 이를 프레임 간 움직임을 계산해 영상 자체를 안정화시켜주는 기법을 활용하면 마치 고정된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화면에 기술을 입히자 눈에 띄게 차분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여러 장의 프레임을 겹쳐놓아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를 줄이고 기존 패턴을 정밀하게 연결해 보다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리인데요. 마치 해상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효과와 비슷합니다. 이미지가 크게 흔들려 피사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방해 요소 제거 기술을 통해 영상 속 형체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비슷하게나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시프트와 앵글, 결국에는 픽셀을 이동화시키는 거예요. 픽셀을 이동시켜서 예측해서 흔들린 픽셀을 원래 있던 픽셀 위치로 옮겨줌으로써 흔들린 그 숫자 패턴들을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감정은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면 이미지에서는 가능할 수 없었던 입체 공간을 구성해 판독할 수 있습니다. 한 장의 이미지 속 물체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선과 선이 만나는 지점에 공간을 구성할 좌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좌표를 설정하면 보이지 않는 사진 속 너머의 공간까지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에 등장하는 가방의 좌표를 만들어 가상 시뮬레이션을 제작해 보는데요. 3차원 영상을 사진 위에 겹쳐 놓으니 사진 속 남성이 들고 있는 가방의 전체 형상이 판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차원으로 만든 이 가방의 2차원 이미지하고
100% 정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3차원 공간 좌표를 만든 다음에 실제 사건과 똑같은 3차원 세상을 재현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피사체들은 다 계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3D 시뮬레이션 기법은 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데요. 좌표를 통해 피사체의 크기와 형태를 구성한 후 계측하고자 하는 대상의 상대 수치를 분석하면 놀랍게도 신장부터 발 사이즈, 행동 패턴 등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물리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릭 한 번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런 영상 감정 같은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내용 전체도 알아야 될 뿐더러 영상 조작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또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클릭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건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감정인이 여러 가지 영상 처리 기법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그 사건을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사용됩니다. 아주 잠깐의 영상과 한 장의 이미지로 사실을 검증하는 기술. 영상 감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제 아무리 인위적인 조작으로 얼룩져 있는 단서도 판독이 불가능할 것 같아 보였던 증거도 과학기술이 더해져 한층 날카로워진 감정사의 눈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풀리지 않은 사건의 진위를 밝히는 영상 감정의 힘. 그 힘이 발휘할 무한한 능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술은 이미 발전을 거듭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기술을 개발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곳에선 해킹이나 위변조로부터 안전한 신분 위조 방지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고유한 생체 정보를 활용한 인식 기술입니다. 사람의 그 신체적인 특징을 활용을 해서 개인 식별을 하는 방식인데요. 가장 많이 보편되어 있는 게 이제 지문이죠. 지문은 이제 지문의 이제 손가락 외관을 인증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홍채를 많이 쓰고 있고 눈 모양을 갖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안면 인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맥이 있습니다. 정맥이 있는데 정맥은 이제 손바닥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손등에 있는 정맥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고 손가락을 이제 정맥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손가락에 있는 정맥을 활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듯이 사람의 생체 정보도 각각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문, 홍채, 안면 인식과 같은 신체를 활용한 기술은 개인의 신분을 인증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생체 정보 역시 한번 유출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더러 위조나 도용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방지할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기술은 생체 인식 중에서도 지정맥, 즉 손가락 정맥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체 정보를 읽어내는 기술. 과연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손가락 속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적외선을 쏘면은 그 파장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손가락 안에 내부가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근데 손가락 내부가 보이면 아마 투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적외선을 쏘면 특정한 파장에 의해서 헤모글로빈이 그 빛을 흡수하면서 까맣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가 흐르는 핏줄에 대해서는 이제 다 까맣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게 핏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적외선을 흡수하는 것은 헤모글로빈입니다. 더 정확히는 혈관 속 헤모글로빈이 운반하는 산소가 빛을 흡수하는데요.
손가락을 구성하는 근육이나 뼈 조직은 투명하게 투시하는 반면 혈관 속 헤모글로빈은 특정 파장의 적외선에 통과하지 못해 어둡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손가락 내부의 혈관을 인식하는 지정맥 인식 기술은 각 개인이 지닌 고유의 패턴을 읽어 신분을 인증할 수 있는데요. 헤모글로빈이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혈액이 흐르지 않는 손가락은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내 손가락만 인식하는 것이죠. 또한 손가락 표면에 이물질이 묻거나 습한 환경에도 인식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 한 번 등록하면 나의 정보를 수시로 변경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정맥 인식 기술이 위변조 노출 위험에 안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각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혈관이 생기는 게 5세 이후로는 이게 굳어져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혈관 모양이나 패턴이. 그래서 그 혈관 패턴 자체가 의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1억 명 중에 1명이 같을 정도라고, 그 정도로 이제 약간 특이한 특성이 있는 그런 그 매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문이나 이런 것은 위변조가 가능하지만 1억 명 중에 1명이 뭐 같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확률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틀린 거는, 만약에 이제 간단한 예로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 실리콘으로 떠서, 본을 떠서 이거를 이제 인증을 위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정맥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지문은 기존 생체 인식 기술 중 가장 위변조가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간단한 장비만 있으면 타인의 지문 채취 후 쉽게 복사가 가능하죠. 홍채는 무늬와 색, 모세혈관 분포 패턴 등을 통해 본인을 인식하지만 미세한 변화로도 오류가 발생해 인식률이 낮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방지하는 지정맥 기술. 신분 위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이와 같은 기술이 각 분야에 적용된다면 특수 문자를 조합한 비밀번호를 일일이 외울 필요도 없어지겠죠. 결국 생체 인식 기술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안전성과 편리성에 중점을 둔 개인정보의 보안이 될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첨단 기술의 힘을 빌려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들어진 위조품. 사람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위조 기술은 꽤 생활 깊숙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감정, 감별, 판독이라 불리는 진짜 기술이 있는 한 가짜와의 승부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